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네.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 그러네요. 예, 1억으로 하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억을 뜯어내는 것보다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100만 원씩 뜯어내는 게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말입니다. 다단계 범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 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조국혁신당 후보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정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뭐 마침 지금 성함이 똑같으세요. 네. 배우자 이 논란의 배우자 이름이 이종근 변호사인데 네.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죠. 네. 1조 원대 다단기 사기업체 대표에게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네.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0건 정도를 남편이 수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관예우라고 하면 네. 한 건당 1억씩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160억 정도는 해야지 정관 예우입니까? 자, 그렇다면 안대희 대법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안대희 대법관이 당시 금액이 27억이에요. 10개월 동안 27억입니다. 그런데 전관 예우로 27억이나 지금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서 후보자 사퇴했어요. 당시에 조국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막 비난의 글을 또 댓글로 SNS에 올렸어요. 27억이 뭐냐? 이렇게 고 수임을 해도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종근 전 검사장은요. 9개월간 41억을 번 겁니다. 따져보면 지금 이 박은정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160억이 아니니까 안대희 후보자는 사퇴 안 했어도 돼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당시에 네. 17개월 근무하고 16억을 벌었다고 해서 청문회 때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난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러면 160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9개월간 40억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관예우가 아니다. 정관예우가 뭔지 다시 한번 개념을 해볼까요? 바로 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 다단계 사기범에게 22억의 수임료. 법조계에서 22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22억의 수임료 받은 게 정당하다. 수임계를 써서 정당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대표가 이 당이 강령을 어떻게 지었냐면 1번이 검찰개혁이고 2번이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1, 2번이 다 말이 안 돼요. 1. 검찰개혁, 전관예우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렇게 본인도 얘기했고 2. 민생회복, 1조 6천억 원의 피눈물 나는 그런 이 피해자들의 돈을 그대로 그 일부를 수임료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민생과 직결된 후보거든요. 물론 남편이라고 하지만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부인과 똑같이 검사 시절에 검찰개혁을 함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없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아이고 160억이 안 되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아이고 수임계를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을 곰곰이 되살려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 교수님.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된 사건, 모든 사건에서 이제 그 수임했던 거 내려놓겠다,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끝날 수 있을까요?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160 우리가 정관예우를 받았더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된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수임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도 아니고 친윤 검사냐 반윤 검사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오히려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그 경력과 전문 경험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비조차 어찌 보면 그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뭔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관예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국 혁신당 지금 돌풍에 이어서 파죽지세에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박은정 변호사 문제라든지 네. 또 뭐 김준영 뭐 원장 문제라든지 네. 이런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평가할 것은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요즘 선거 유세 현장에서 2조 심판론을 꺼내 들고 있어요.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인데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카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유세 현장에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 또 이재명 조국 심판 하자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당 약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심판한다. 이게 그렇게 약간 국민들한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제 검사스럽다. 이게 검사 이미지만 계속 부각된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당 대표로서 민생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약간 이런 비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사람 범죄자야. 이 사람 악당이야. 이 사람 내가 잡아넣겠어. 이 사람 내가 심판하겠어. 이런 이미지가 약간 국민들한테 볼 때는 약간 호소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었습니다만 못 다룬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